안녕하세요. 명작 콘텐츠를 리뷰하는 리뷰남입니다. 지난번 진격의 거인의 주제의식, 증오의 연쇄를 다룬 영상을 많이들 좋아해주셔서 오늘은 진격의 거인이 말하고자 하는 다른 주제의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오늘은 추가 영상인 만큼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갈게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견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격의 거인은 실존주의라는 철학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진격의 거인 팬분들은 이 실존주의라는 개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실존주의가 무엇인지, 진격의 거인이 어떤 부분에서 이 철학을 녹여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실존주의라는 철학을 간략하게나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실존주의는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바로 본질과 실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철학자분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한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앉게 하는 것입니다. 의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곧 본질인 거죠. 그럼 실존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자 그 자체입니다. 의자가 왜 존재하는지와 별개로 의자를 이루는 구성물질을 통칭하는 개념을 실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의자의 경우 본질과 실존 중 뭐가 더 앞설까요? 뭐가 앞서는지 판단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만약 이 의자가 사람이 앉을 수 없는 의자라면 이 의자는 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의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을 앉게 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인간이 지은 이 의자라는 단어를 이 사물에 적용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나무덩이 정도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자라고 부를 수 없으니 의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의자의 경우 의자가 존재하는 이유인 본질이 의자 그 자체인 실존보다 앞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 자체의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자, 본질과 실존의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좀 더 쉬운 말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본질이란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이유, 실존이란 어떤 것 그 자체입니다. 사실 의자의 경우 그 쓰임새가 명확하기 때문에 본질이 실존보다 우선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경우도 같을까요? 사실 실존주의 철학의 경우 사람을 의자와 같은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의자는 앉기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존재의 이유가 있지만 인간은 존재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런 점에서 사람에게는 본질보다 실존이 앞섭니다. 때문에 개인이 경험하는 각자의 세계와 그들이 하는 모든 선택이 곧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는 실존주의의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럼 이 실존주의를 진격의 거인에 그대로 끌고 와봅시다. 사실 벽 안의 사람으로서의 본질은 벽 안의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의자가 앉기 위해 만들어졌듯이 벽 안의 사람들도 내부의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벽 안의 삶이 더 평화롭기 때문이고 벽 안을 통치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도 사회의 구성원들이 벽 밖의 자유보다 벽 안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을 관리함에 있어 더 용이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벽 안의 사람들은 본질에 더 집중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저 벽 안에서 평화를 영위하는 삶 말이죠. 하지만 엘렌은 어떻죠? 벽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마치 가축 같다며 굴욕감을 느낍니다. 이건 누가 그에게 알려준 것도 아니며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레 느꼈던 감정입니다. 벽 안의 사람으로서 부여받은 본질보다 자유로운 한 사람으로서 느낀 실존이 엘렌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때문에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며 두려우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작품 내내 보여줘요. 그리고 나아가 이 실존주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크게 세 장면이 있죠. 키스 샤디스가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은 특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특별하지 못한 자신은 본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카를라 예거에게도 자신의 본질론을 설파하게 이릅니다. 특별하지 않은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요. 하지만 카를라는 대답하죠. 아니다. 이미 태어난 것으로 특별하다라고요. 샤디스는 특별해야 한다라는 본질을, 카를라는 태어났으니 이미 특별하다라는 실존을 각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는 누구에게 무게를 더 실어줬을까요? 지크 예거가 아르민에게 말합니다. 생명체의 존재 이유는 증식에 있다. 따라서 생명체인 인간도 결국에는 증식하기 위해서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이게 본질이다. 하지만 아르민이 답합니다. 엘렌 미카사와 함께 언덕 위의 나무를 향해 뛴 적이 있었다. 그 순간 생각했다. 나는 친구들과 달리기를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닐까? 그저 친구들과 달리기를 하는 것만으로 행복했고 살아있음을 느꼈다. 라고요. 아르민 역시 카를라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찰하기보다 자신의 존재 자체로 느꼈던 가장 행복했던 기억, 곧 실존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지크 에고도 생각을 바꿔 캐치볼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며 자신의 삶의 이유를 재정립하기에 이르죠. 이처럼 진격의 거인에서는 실존주의, 인간의 존재 자체가 존재의 이유보다 앞선다라는 이 실존주의 철학을 작품 전반에 고르게 녹여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주어진 인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개척하며
책임지는 삶에 대해서 꽤 많은 동기부여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다 작가가 의도한 겁니다. 실존주의적 사상에 조금씩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덧붙이고 싶은 건 실존주의가 무조건 정답이다 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격의 거인은 이런 철학을 녹여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해요. 극중 케니 아커만의 대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에 종속되어 살아간다. 하지만 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좋은 포장지를 찾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허울 좋은 눈속임일 뿐 사람은 모두 어떤 것의 노예로서 그것에 종속되어 살아갈 뿐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케니가 봤던 사람들은 술, 여자, 왕, 신 등등 다양한 것에 종속되어 노예처럼 살아갔죠. 엘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사병단의 단장으로서 인류를 위한다 라는 멋진 포장지 아래 거인과 세계의 비밀을 알고 싶은 개인적인 호기심의 해소가 더 중요했습니다. 호기심의 노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 노예, 주인공 에렌 예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진격의 거인을 보고 난 후에도 에렌이 왜 자유의 노예인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한 번 더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노예라고 부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돈의 노예,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돈의 노예라고 불려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노예라는 개념은 돈의 액수를 떠나 돈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일 때가 더 많아요. 쉽게 말해 돈에 종속된 상태를 뜻하죠. 이런 점에서 에렌은 자유의 노예였습니다. 왜? 매 순간 자유를 갈망했지만 단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렌의 인생은 쉽게 말해 시조 유미리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에렌의 모든 인생은 그저 미카사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위해, 다른 말로 시조 유미리를 사랑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인 과정의 연속일 뿐이었어요. 본인은 벽을 넘어 자유롭고 싶었지만 히스토리아와의 손등 입맞춤 후 자신이 겪게 될 미래를 보게 되고 그 수많은 미래 중 거인의 힘이 없어지고 자신의 친구들이 영웅으로 대접받는 그 유일한 운명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의 운명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였던 그리샤 예거가 강제로 시작한 이야기였죠. 이런 점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갈망했지만 죽음의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했던 에렌을 자유의 노예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격의 거인의 주제의식을 관통하는 두 개의 사랑이 있습니다. 시조 유미르와 미카사. 하지만 유미르와 미카사의 사랑은 달랐죠. 달랐기에 유미르는 2000년 동안 자신을 속박하던 사랑에서 해방되고 마침내 거인의 힘을 없애게 됩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그리고 작가는 이 두 개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유미르는 프리츠 왕을 사랑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힘을 이용해 먹을 뿐인데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어요. 때문에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인들을 만들어라 라는 프리츠 왕의 요구를 긴 영겁의 시간 동안 단 하나의 저항 없이 들어줍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뜻할까요? 저는 맹목적인 사랑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의견도 주관도 없이 상대방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사랑. 사실 유미르는 자신을 이 고통에서 꺼내줄 사람을 약 2000년간 기다려왔으면서도 이게 사랑이야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끊임없이 거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 사랑의 고통을 끊어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누굴까요? 네, 미카사입니다. 왜 미카사였을까요? 수많은 에르디아인들 중 미카사가 자신과 가장 비슷한 사랑의 형태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카사에게 에렌은 가족이자 신앙이고 종교였습니다. 미카사는 정말 에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했어요. 유미르와 매우 닮아 있었죠. 유미르도 궁금했던 겁니다. 작품 내에서 미카사가 종종 두통이 와요. 많은 분들이 은근 모르시는 것 같던데 이거 아커만 일족이라 그런 게 아니라 유미르가 이때마다 미카사의 기억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유미르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미카사는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자신의 생각과 반하더라도 들어줄까? 내가 프리츠 왕의 요구를 싫었지만 전부 들어줬던 것처럼 미카사도 나와 같은 사랑을 할까? 라고요. 그런데 미카사는 어떻게 하죠? 에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머플러를 풀고 나를 잊고 자유로워져라 라는 에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에렌의 입으로 뛰어들어 그를 죽이는 것과 동시에 그를 사랑하며 영원히 기억합니다. 시조 유미리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며 2000년간 자신을 묶어왔던 사랑의 족쇄에서 해방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사랑이 그저 맹목적으로 상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만 아니구나.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구나. 내 선택을 존중받는 게 사랑이구나. 작가는 이 같은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랑을 그려내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카사는 에렌의 마지막 부탁에도 불구 머플러도 죽을 때까지 풀지 않았어요. 또 그를 잊지 않은 채 한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의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음에도 그를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했다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에렌 또한 80%의 인류를 학살하는 것만이 미카사와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카사가 이를 먼저 들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에렌을 막았겠죠. 하지만 에렌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카사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잔혹하지만 그래도 널 사랑해 라는 OST의 한 대사처럼요. 좀 더 정리해서 말하면
1mm를 통해 맹목적인 사랑이 초래하는 참혹함, 미카사를 통해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랑을 그려내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을 비춰봐도 이 같은 메시지가 꽤 와닿죠. 누군가를 만날 때 나는 없고 저 사람만 있다 라는 맹목적인 사랑을 추구하게 되면 그 끝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사랑은 쌍방향적인 관계인데 나라는 사람이 없어진 관계가 과연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온전한 사랑은 나와 너가 온전할 때 가능한 영역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 13년간의 레이스가 끝났습니다. 우익 논란 등 다양한 논란이 있기도 했죠. 하지만 작품을 처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이 같은 논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작가가 정말로 학살을 정당화하고 싶었다면 왜 그렇게 땀 흘림의 폐해를 참혹하게 연출했을까요? 오히려 학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에렌의 서사만 강조하면 될 텐데 제 생각에 오히려 작가는 증오의 연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이 되어 보아야 한다라는 점을 훨씬 더 중요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장 속 새라는 진격의 거인의 OST 가사 중 이런 가사가 있죠. 언젠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이런 점에서 진격의 거인은 학살을 정당하지도 않았으며 우익 만화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작가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진격의 거인이라는 이 만화는 제 청춘과 같이 흘러간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비로소 완결을 맺음으로써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난 것 같다는 그런 느낌까지도 드는 것 같아요. 덕분에 한 명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 스스로 선택하며 책임지는 삶의 무게를 알았고 보잘것없던 제 인생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위로받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팀 분들 13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작품을 더 감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